아주 분위기가 좋게 중국몽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니까 무엇일까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오바마 시절에 미국의 좌경화를 염려한 또 성 질서의 붕괴를 우려하는 미국 크리스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가 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쓴 Time to Get Tough라는 책을 보면은 지금 그가 실천하고 있는 모든 얘기들이 미리 나와 있습니다. 이에 지금 현재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서 갑자기 어떻게 한다라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패권국 정치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부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가 늘 주장하는 것이 마가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오늘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할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마가의 적이 누구인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생각하는 마가의 적은 미국 내의 민주당 극좌 인사들입니다. 샌더슨 의원,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또 AOC,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사회주의 여성 정치인입니다. 그 다음으로 글로벌리스트들이 있겠습니다. 오바마 시절 부통령인 조 바이든, 이 두 사람이 지금 미국 민주당의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바이든은 극좌는 아니지만은 글로벌리스트로서 미국의 이익과 이익을 수호하기보다는 트럼프의 말에 의하면 또 현실주의자들, 마가 쪽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들은 미국의 이익을 팔아먹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호의적인 태도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상을 이끌 수 있었고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를 볼 수 있었던 중국이 바로 마가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함께하는 또한 그가 기반하는 보수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가 보수적이다. 그럴 때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정치적 보수주의는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수자인지 아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즉 작은 정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법인세를 인하했으며 복지를 축소했으며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시장, 사적 영역의 능력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해서 자유롭고 번영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그것이 국가는 정말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상당히 인하한 이후에 미국 주식이 미국 다우 지수가 꿈의 2만을 넘어서 꿈의 2만 5천을 넘어서 꿈의 2만 8천까지 넘었던 것은 이러한 작은 정부의 기본적인 효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주식이 빠지기는 했지만 이후에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늘 확인해 왔습니다. 미국 보수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독교적 가치입니다. 이들은 창조론, 낙태 금지, 종교의 자유 수호를 중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현직 대통령은 처음으로 March for Life라는 낙태 금지 캠페인의 랠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엔에서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위원회까지 만들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중시하는 아까 말했던 마가의 일환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애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2018년 연설에서 각자 애국하며 알아서 잘 살다 하지만 그리고 나는 나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위에 일하겠다. 여러분도 모두 그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때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수주의의 다음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반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든 나는 다 좋으나 사회주의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는 천부 인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침해하고 침략적인 성격을 가지고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보수주의의 주요 거물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의 사회주의 인식과 같은 것으로서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과 동구권에서 핍박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Evil Empire라고 부르며 대소련 압박 정책에 박차를 가했고 이것이 소련 붕괴의 주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CPEC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의 연례 행사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보수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연례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것은 미국의 보수주의와 공화당 정치 지도자들의 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즉, 그러니까 주요 보수주의 정치인들에게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도 중요하지만 이 스펙이 가진 생각을 이러한 막대한 거대한 규모의 이익 집단이 이들에게 어떠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자리를 가짐으로써 그런 힘을 가짐으로써 이들의 생각,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이 미국 정치인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아주 좋은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척 함의를 발견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CPEC 2020에 작년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고 펜스 대통령과 이어 나와서 이번 대회의 주제가 아예 미국 대 사회주의였습니다. 아메리카 vs 소셜리즘이었죠.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보다 7배 잘 산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보수혁명의 기승전은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제관계, 외교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현실주의 국제정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에서 넘버1 패권 국가는 넘버2 도전국을 상대합니다. 지금 군사 경제적으로 도전국은 중국 아니겠습니까? 또 그 나라가 사회주의라는 점에서 반공의라는 보수주의의 그런 특징과 결부되며 정말로 중국과의 대결이 무르익고 중국과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진은 미국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의 인공섬입니다. 이곳에 자연 산호초에다가 중국이 시멘트로 섬을 만들고 공군기지를 만들면서 이곳에 대한 영해권을 주장하면서 남중국해 대부분의 국가와 지금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고 이것이 중국의 팽창주의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항행의 자유를 동맹국과 함께 하는 것도 이곳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야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전쟁을 하는 것인가? 중국이 이미 미국을 급박하게 따라오고 추격하고 있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미국 정계를 글로벌리스트, 리버럴, 네오콘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리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이익을 그다지 중요하기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면 다국적 기업 그 사람이 내가 미국의 기업인이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돈을 벌게 꼭 할 필요는 있냐?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을 세계 경제에 초대했던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리버럴 중에 미국의 주요 IT 그룹의 회장님들이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 출신의 많은 회장님들이 다 리버럴입니다. 또 특히 저커버그의 부인이 중국인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친중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오콘들은 미국이 너무 세기 때문에 굳이 어떤 나라와 패권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미국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세계 전체에 뿌리고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볼튼이라는 네오콘 인사가 미국 화이트하우스에서 나오면서 네오콘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현실주의 국제정치 그리고 패권국의 도전에 대한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환에서 정말로 미중 패권 경쟁이 심각하게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느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보다는 경제적으로서는 무역 전쟁을 통해서 군사적으로서는 인도 퍼시픽 전략 원래 미국은 퍼시픽 사령부와 태평양 사령부와 인도 사령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서 인도 퍼시픽으로 합쳤습니다. 완전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커맨드를 구성한 것입니다. 또 기술적인 면에서도 패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엄청난 견제를 하는 것은 이런 기술 경쟁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는가?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동맹과 함께입니다. 동맹국과 함께 하자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 연설했을 때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고 일본에게 F-35 등의 엄청 전략적 기술을 공유하면서 일본의 강군화를 무장화를 지지합니다.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이죠. 이번에 이번에 인도에 방문해서 정말 서로가 최고의 예우를 보였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필요한 인도의 전략적 가치를 분명히 인식해서입니다. 또한 브렉시트를 통해서 유럽으로부터 완전히 나와버린
영국 역시 미국의 보수혁명에 동참하며 미국의 강력한 해양 우방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동맹과의 강력한 안보, 교역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그 중국 견제의 역할을 함께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로 다루는 사안입니다. 중국의 위크체인, 가장 약한 고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인권이라는 것은 성경적 가치이자 종교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면에서 미국인으로 하여금 이 전쟁이 이 전쟁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지금 신앙의 자유를 겪고 있는, 지금 인권 문제를 겪고 있는 한 번쯤은 중국과의 대립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주요한 모티브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미중 패권 전쟁이 많은 미국 시민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얻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은 중국에게 있어서는 아직 통일을 못한, 정말로 아프디 아픈 빨리 통일을 해야 되는 곳이며, 미국에게 있어서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메가더 시절 이후로부터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타이완에게 엄청난 양의 무기를 판매하면서 타이완을 전략적 동반자로 굳건하게 삼고자 하고 있고, 이것이 중국에게 가장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또한 차이잉원 정권과의 돈독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대만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지금 민진당 정부를 서포트함으로써 대만을 통해서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고자 합니다. 홍콩 시위대는 아예 트럼프한테 홍콩을 자유화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임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켰으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은 사사건건 모든 면에서 다 싸우고 있으나 미국 정치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합의를 통해서 홍콩 인권법을 패스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정으로 여기고 극도로 분노하는 중국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홍콩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태도는 홍콩 역시 미국 패권 전쟁의 최전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서로 유일한 동맹입니다. 이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트럼프가 판문점에 초대해서 번개를 했다는 것은 이 북한 역시 미중 간 패권 전쟁에 지금 아주 핫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중국의 배후들입니다. 왜? 이 나라가 좀 석유 매장량이 많은 나라들 아닙니까? 또 반미 국가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 미국이 이 나라들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론으로 솔레이마니가 사살된 것은 그 중요한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또 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은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그 주요 국가와 또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펜스 대통령은 2018년도 제2의 냉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해석되었던 펜스 스피치를 통해서 미국의 중국 인식과 전략과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고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펜스 대통령은 대만이 중국의 민주화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민주화 무슨 의미일까요? 민주화라는 것은 다당제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중요한 성격이 다당제라고 했을 때, 이것은 중국의 당 국가 제도, 즉 중국 공산당 일당이 국가의 유일한 지배 정당이 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중국 공산당의 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것은 미국에게 있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우회적인 접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이 생존하는 것은 경제 안보적으로 중국의 지지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규모 생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국의 생명수 공급을 통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과 핵을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원과 물자가 상당히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미사일을 실어나르는 트럭 역시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중국에서 수입된 거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중국이 패권 전쟁 가운데서 어느 북한에 대한 하드 그립이 풀렸을 때 북한 문제가 또 미북 관계가 어떻게 변화를 겪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은 정말로 선택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에서 보신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인민해방군 열병식에 참석한 사진입니다. 저는 참 이 사진이 기괴한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동맹 진영에서 유일한 참석자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옆에서 6.25 전쟁에서 북한을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군을 지휘했던 인민해방군의 행진을 보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이상한 사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중국 포용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이 어중간한 위치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각 분야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자발적으로 혹은 종용에 의해 선택하고 있습니다. 1대1로를 선택할 것인지 인도태평양을 선택할 것인지도 선택해야 하며 화웨이를 쓸지 말지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남중국해 호르무즈 작전에 참여할지 말지도 선택하면서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섰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가 치열한 패권 경쟁에서 일단 전선을 분명하게 가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6.25 때부터 같이 싸운 울반이었습니다. 다음은 장진호 전투에서의 사진입니다. 이때 수많은 미군이 죽었고, 이 당시에 미군에 대한 기자의 인터뷰에서 미군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말했을 때 그는 I want tomorrow, 내일을 원한다고 대답할 정도로 이것은 세계 2대 동계 전투에 속할 정도로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안입니다. 6.25에 참전해서 중국으로 치면 항미 원조에 참여해서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싸운 두 나라, 한 편이 우리와 함께 싸웠을 때 정말 우리가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맹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맹이란 약속입니다. 내가 싸울 때 네가 도와주자, 너가 싸울 땐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약속 아닙니까? 이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혜를 얻었는지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중국과의 어느 정도 자력갱생을 선언하며 자체적으로 군을 무장하고 자체적으로 국방비를 쓰면서 가난해졌던 것과 달리 우리는 그 국방의 대부분의 상당 부분 많은 역할을 한미동맹에 의지하면서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군과 미국의 달러가 있는 것이 한국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의 불빛의 차이, 즉 50배의 경제력의 차이에서 이 동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며, 이 동맹이 아직도 유지하는 한 동맹의 약속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각 나라가 따르고 있는 이념이 다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 아닙니까? 선택한 나라 아닙니까? 이에 비해서 중국과 북한이 사회주의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 전선이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중시 여기는 가치가 개인 존엄과 자유라는 점도 이 전쟁의 전선과 우리가 택해야 할 가치의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은 이 싸움에서 우리는 국가의 힘과 능력을 비교해서 이기는 편에 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식민시대를 겪었던 것은 100년 전 지금 우리가 어떤 나라가 이 전쟁에서 이길 줄 모르고 국제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잘못된 편, 질 나라 편, 즉 러시아 편에서 찍기 때문 아닙니까? 지식인의 역할, 우리의 역할은 바깥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것에 맞춰서 그것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 선택을 국가가 하도록 지지하고 또 돕고 위에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나라들의 힘을 분명하게 측정하고 올바른 정책 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편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말하자면 남북재단과 2차 대전, 냉전 모두 처음에는 최후의 승자들이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존엄과 자유를 추구했었던, 처음에 지고 있었던 편과 전체주의를 지향했던, 처음에 이기고 있었던 편 간의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관적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야 될 이유가 있다고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너무나도 패권주의적이다, 제국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으며, 중국의 문화와 역사와 음식을 너무나도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각자가 너무나게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어느 쪽을 사랑하실까, 아니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치편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국제정치의 모든 부분, 역사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하나님의 이끄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전쟁 역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서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힘을 싣고 힘을 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가 정말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펼치면 우리가 매일매일 많은 기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활 전반을 거쳐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의학적 측면과 별도로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본질과 중국 사회의 취약성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의 대중인식과 그 이면의 다이나믹에 대해서도 이번에 보았으며, 또 앞으로 중국이 당면의 여러 가지 도전과 문제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중국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은 일을 생각하고 또 기도 제목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전체주의 감시사회 아래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금쪽 같은 우리의, 또 금쪽 같은 자녀들,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삶이 우리만큼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하기를, 발전하기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우리만 누리자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의 기회를 한번 놓쳤습니다. 1991년, 2년이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지금 고통받는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 이후에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희생되는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는 역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정체성과 강력한 생각과 마음들로 무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 시대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시대적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또 지켜졌고 번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각 시대의 크리스찬은 그 시대에서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며 그 역사의 선두에 섰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분명히 해야겠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부족하고 지혜 없고 두려움을 고백하며 겸손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미국의 코로나 팀의 간절한 기도를, 백악관 내에 이 기도를 간절히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중보하며 또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은혜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한, 북한을 위한, 또 이 나라, 이 시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에 더욱더 마음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